번은 꼬박꼬박 쉬었기 때문에. 근데 여기 직장은 일체 그런 게 없어요. 언제 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체력 관리 차원에서 일요일 날은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빨리, 아니 꼭 일요일이 아니라 대충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잠을 좀 푹 잘 필요가 있겠더라고요.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. 일단 목표는 10시에 바로 취침.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도 또 11시쯤에 잘 것 같긴 한데, 에이 모르겠다. 이거 다 볼까? 다 봐야지. 밥을 좀 먹었습니다. 아유, 예, 맞아.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. 진짜 그렇게 해야 버틸 것 같아. 그렇게 해야. 10시에 자고 싶은데 10시에 못 잘 거야. 아마 영상 편집하는데 한 3시간 걸리거든요. 업로드 하는데. 그러니까 11시쯤에 아마 잘 것 같은데, 빨리 자도. 그게 어딥니까? 야, 씨, 그게 어디야, 씨. 다 먹어보자. 어이야. 잠깐만요. 에이, 식었으니까. 아이고. 맞아, 진짜 컨디션 조절해야 돼요. 맨날 막 4시간, 4시간 반 이렇게 잤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. 딱 일주일에 하루만 저한테도 상을 좀 줘야 될 거. 고생했어요 하면서. 또 숟가락이 없네. 하여튼 몸만 안 아프면 진짜 펄펄 날아다닐 텐데. 아이고, 참 이게 나는 왜 몸이 안 좋을까. 또 좋은 생각 해야지. 괜히 기분 다운되면. 곧 구독자 1000명. 좋은 생각 해야지. 그리고 구독자 1000명 되고, 저는 이제 강제 휴무해야겠다. 아이씨, 나도 중요한 일 해야 되니까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, 그건 좀 그렇고. 우리 회사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오늘 토요일이잖아요, 여러분. 좀 약주 한잔 하시고 이제 출근 못 하신 분, 출근을 안 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, 하여튼 술 한잔 하다 보면은 뭐 또 토요일이고 하니까 또 불금이잖아요. 또 토요일날 출근 못 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, 막 일하시다가 좀 어떠한 일이 있어서 좀 하여튼 또 출근 못 하신 분, 또 이제 다른 일을 또 해야 돼서 출근 못 하신 분, 또 개인적인 일을 또 봐야 돼서 출근 못 하신 분, 오늘 네 분이 출근을 못 하셔갖고 굉장히 바빴습니다. 왜냐면 현장은 막 일정을 맞춰줘야 되거든요. 이게 그거 못 맞추면 일감을 안 줍니다. 이제 그거 하나 못 맞춰? 능력 없네? 막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일정은 맞춰야 돼요.
뭐 하루 이틀은 뭐 좀 딜레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, 여기까지 해놓은 줄 알았는데 안 돼 있네. 좀 신뢰가 안 가는구만,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. 그래서 하여튼 뭐 누가 쉰다 하면은 조금 긴장해야 됩니다. 오늘 진짜 둘이서, 저하고 어떤 형님하고 둘이서 3인분을 했어요. 3인분. 우와. 근데 그렇게 해야겠더라고. 그렇게 해야 사장님도 좋아하시고. 물량이 좀 나오네. 오케이. 막 누구 쉰다고 해서 이제 둘이 갔는데 딱 2명치 일을 해버리면은 애매하죠. 좀 하여튼 좀 얘네들이 재면서 하나? 놀 거 다 놀아가면서 하네?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, 또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많이 일을 좀 많이 배우고 싶고, 이것저것 더 하고 싶고, 그게 뭐 일 욕심이잖아요. 그래서 거의 한 5분 쉬고 일했죠. 많이도 안 쉬었어. 한 5분 쉬고, 오전에 한 2번 쉬었나? 오후에는 한 번 쉬었어요. 휴식 타임은 딱 5분.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형님한테 말씀드려, 형님은 좀 더 쉬세요. 아무래도 불편하죠. 누구는 일하는데 좀 쉬기가. 근데 오래 쉴 수가 없더라고요. 이거 뭐 거의 3명이서 일하게 되면 한 10분은 쉬는데, 뭐 10분간 휴식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근데 오늘은 5분 쉬고 또 막 열심히 하고 오늘 하여튼 엄청 힘들더라고요. 진짜 일 끝나니까 막 운전하면서 이게 좀 무릎 상태를 보니까 좀 시큰거리더라고요. 시큰거리고 애리고 양쪽 무릎이 다 좀 무리해서 이랬어요. 오늘은 3인분을 하려고. 하여튼 그러네요. 하여튼 저 또 라면 국물에 밥을 또 말아줘야 됩니다. 이러고 난 다음에 커피 한 잔 마시면 더 이상 뭐가 부럽겠습니까? 올인 났어요. 올인. 그리고 이제 제가 2분을 봤는데, 한 분은 이제 제 1년 선배, 도시에서 살다가 완전 이제 뭐 귀촌하신 분인데, 이제 일단은 빈집을 일단 알아봤는데, 반경 20km, 반경 20km를 샅샅이 훑었는데 빈집이었어요. 그런 케이스가 있고, 또 이제 우리 마을이 4가구 살아요. 4번째 집, 맨 뒷집. 우리 집이 첫 번째 집이거든요. 꼭 일렬로 첫 번째, 2번째, 3번째, 4번째 집이 있어요. 저 끝에. 그분이 이제 또 집을 알아보셨는데, 결국은 뭐, 근데 왜 알아봤냐면, 그분이 이제 빈집이라서 들어왔는데, 하여튼 할아버지 할머니가 원래 사셨거든요. 근데 2분 다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몸이 좀 편찮으세요. 그리고 요양차 그냥 혼자 좀 살고 싶어서 빈집에 들어와서 살았는데, 한 1년 살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,
그 할아버지의 자제분이 나도 몸이 아픈데 좀 어디 가서 좀 혼자 좀 유유자적 하고 싶은데 좀 그 집을 좀 비워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전화가 또 오셨어요.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를 들었거든요. 여기 빈집이니까 살아도 된다. 그래서 들어갔는데 아니 뭐 원래 집주인의 자제분이 아유 막 내가 그 집에서 좀 살아야겠다. 나도 좀 몸이 좀 시원찮다. 비워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좀 생각이 좀 많아지죠. 어디 막 땅이 있으면 땅 좀 한 3, 400만 원치 좀 사서 그러면 한 적어도 한 30평 정도는 살 수 있어요. 그러다 컨테이너 하나 넣고 살아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막 여기저기 다 알아보셨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끝내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 자제분하고 또 연락이 됐어요. 한 3년만 기다려주라. 아직 뭐 내가 어디 갈 처지가 못 된다 했고 뭐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. 하여튼 쉽지 않아요. 이게 말이 바뀌어요 이게.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뭐 그런 뭐 경험이 없으니까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은 제 생각은 그래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개인적으로 알아보셔야 돼요. 막 누구 거쳐서 알아볼 경우에는 말이 바뀌는 수가 있어요. 아 나는 야 얘기 듣고 들어간 건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. 그런 황당한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고 둘째로는 이제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가장 효과가 알짜배기 좋습니다. 마을 이장님이 모르는 게 없어요. 다 아셔요 진짜. 막 어느 집은 몇 가구 살고 그 중에 몇 가구는 뭐 타지에서 일을 하고 지금 몇째가 뭐 시골 내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고 야는 직업이 뭐고 다 알아요. 다 알아.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가장 백발백중입니다. 백발백중. 가장 정확해요. 하여튼 뭐 마을마다 이장님이 또 계세요. 그리고 우리 마을은 4가구가 살기 때문에 너무 조그만해서 옆마을 이장님이 또 관할을 같이 하세요. 마을이 워낙 조그만해서. 하여튼 뭐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직접 알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. 좀 말이 바뀔 일이 좀 덜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. 예. 하여튼 뭐 방송에서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. 뭐 시골살이 했더니 좀 많이 건강해졌다, 많이 좋아졌다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진짜 뭐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. 진짜. 도시하고는 좀 달라요. 도시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. 진짜 복잡. 물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겁니다. 도시에서 사신 분들이. 저 해봐야 뭐 띠띠야 20년도 못 살았어요. 도시에서. 여러분들이 저보다 뭐 더 많이 아시겠죠. 예, 하여튼 뭐 누구 거쳐서 알아보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언제든지 판은 뒤집어지게끔 돼 있습니다. 되게 황당할 거예요. 좀 나가라고 하면은 나갈 데가 없어 진짜. 막 어디로 가라는 거야 도대체. 진짜 막 돈으로 다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? 안 되는 거 빼고. 뭐 돈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. 바로 땅 사버리고 그냥 막 한 2배, 3배 쳐주는 거죠. 뭐 그냥. 그래서 바로 건물 올리고 뭐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? 근데 다 차려진 밥상 숟가락 얹어서 떠먹는 거는 참 쉬운 일이지만은 그 요리하는 거, 그 상 차리기 위한 그 밑작업, 그게 진짜 관건인데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면 참 쉽죠 인생 참. 근데 재미는 없을 거예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하는 고생이 너무 감사해요. 막 안 되네. 아씨 따르게 해야 되나? 막 그런 거리들 막 잘 진행이 안 됐을 때 이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구상해갖고 이제 일 처리를 하는 그런
그런 게 저는 참 감사합니다.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참 제가 막 부잣집 아들내미로 태어났으면은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. 막 부모님이 지원 다 해주는데. 네, 하여튼 뭐 참 지금 처한 상황이 참 감사하고 저는 어쨌든 제 몸이 지금 버티고 있어요. 어쨌든 간에 그게 참 고맙고 그렇습니다. 제 몸한테도 참 고맙고 지금 처한 상황도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. 이런 고생을 좀 해봐야 좀 생각이 좀 많이 깊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. 넓어지고 또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충분히 제가 그 심정을 공감할 수가 있고 아파봐야 돼. 아파봐야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아픈지 감이 오니까. 하여튼 뭐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저 진짜 감사해요. 이것도 그래야 막 디스크 있으시면 얼마나 힘든지 하루하루가. 놈들 막 뛰어다니는데 쫓아가려면 빠른 걸음으로 가야 됩니다. 절대 뛰면 안 돼요. 뛰면 아작납니다. 진짜 막 이렇게 흔들흔들 출렁출렁거리면은 아작나요. 허리가. 그러니까 최대한 스무스하게 빨리 이게 빠른 걸음으로 갈 수밖에 없죠. 막 뭐 축지법처럼. 하여튼 뭐 어떻게 알겠어요. 이렇게 허리가 아프니까 그 심정을 애타는 막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거죠 이제. 하여튼 뭐 참 풍요롭게 인생을 살고 있다.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. 참 감사하다. 그것도 참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. 저는 진짜. 그리고 나중에 최종 목표는 제 5번째거든요. 기부입니다. 기부. 그래서 뭐 어차피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됩니다. 돈을 뭐 많이 모을 이유가 없더라고요. 저도 또 노년을 위해서 제 젊음을 희생할 이유가 없고 노년에 좀 편하게 살려고 젊을 때 막 그냥 막 돈 어떻게든 막 모으려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참 부질없는 것 같고 집을 하나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막 20년 30년 40년 막 쇠가 빠지게 막 고생하는 그런 지금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데 말이 1억이지 1억 만들기가 무지하게 힘들거든요. 진짜 말이 진짜 1억입니다. 말이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하기도 싫고. 근데 하여튼 뭐 주변 돌아보면 저보다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 많고 현장 가도 막 그래요. 막 어쩔 수 없이 막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데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라고 이제 일 하려고 출력 매일같이 하신 진짜 연세가 거의 뭐 환갑 이미 지났고 이건 뭐 막 저보다도 더 힘듭니다. 더 힘들어. 하여튼 뭐 그분뿐이겠습니까마는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. 그게 저의 5번째 목표입니다. 최종 목표는 기부. 과연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? 뭐 지금처럼 뭐 그냥 살아보는 거죠. 뭐 계속 되든 안 되든 뭐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또 미래는 또 제가 만들어 가는 거고 얼마든지 내가 물을 끌어올 수 있다. 땡이질 잘 해갖고 이 수로 하나 내가 끌어올 수 있다. 그 생각으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잘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목표는 하여튼 뭐 그래 이게 6번째 목표가 될 수 있을까? 하여튼 평생 방송하는 게 뭐 6번째 목표라면 목표네요. 평생 방송하는 거. 평생. 5번째 목표를 계속 실천하는 거. 평생 방송해가지고 실천하는 거. 그렇게 살다 죽으면 참 저는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.
진짜로. 당장 뭐 내일 죽는다고 해도 참 행복하게 미소를 머금고 하늘나라의 별이 될 수 있지 않을까. 뭐 감사합니다. 하여튼 이 아픔까지도 감사합니다. 대신에 하여튼 부모님을 보면 눈에 밟힙니다. 최대한 빨리 효도하려면 최대한 빨리 방송 잘 돼야 되고, 몸도 좋아져야 되고,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, 급여를 더 세게 받아야 되고, 전 그렇습니다. 시간이 없어요. 시간이. 부모님을 보고 있지 않으면 시간이 없습니다. 여유롭지가 않아요.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. 장가요? 뭐 저 재장가 갈 겁니다. 여러분 갈 거예요. 뭐 실패라고 뭐 생각이 좀 들긴 해요. 근데 또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, 뭐 그렇게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좀 그래요. 긴가민가 좀 그래 그냥. 근데 이런 말은 하기 싫어요. 좋은 경험했다. 저는 그런 말은 듣기도 싫고 내뱉고 싶지도 않고.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좋은 경험했네. 이거는 완전 그 양아치죠, 양아치. 하여튼 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혼 했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이게 안 돼요. 이게 좁힐 수가 없어요. 이게 그래서 참 속상하죠. 속상한데 뭐 그 상황에서 뭐 참나 뭐 좋은 경험했네. 이혼도 해봤고. 이거는 완전 뭐 양아치가 하는 말이고, 막 진짜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막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아요. 이혼해서는 안 되지만은 뭐 방법이 없어서 저는 이혼했지만은 일단 저는 재장가 가고 싶습니다. 뭐 인생은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. 제 2번째 반려자를 만났으면 합니다. 그러면 제가 더 잘 돼야 돼요. 더 멋있어야 되고, 더 건강해야 되고,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. 그러죠. 부모님, 어머니가 한일 줄 진짜 막 제가 있든 없든 간에 막 우셨는데, 저는 뭐 가슴 속으로 울었죠. 어찌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? 진짜 일단 불효했다는 게 가장 심적인 타격이 가장 심했고, 내가 이혼을 하다니. 또 그 사람한테도 굉장히 좀 미안했고, 평생 지켜준다고 얘기를 했는데,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. 또 자존감도 엄청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. 막 이혼남, 이 꼬리표는 평생 갑니다. 평생 뗄래야 뺄 수가 없어요. 이게 막 진짜 막 비참하죠. 다 막 정리하고 말은 뭐 깔끔하게 시골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찌 깔끔할 수가 있겠습니까? 복잡하지. 복잡하죠. 그렇게 작년에 2월 19일날 시골에 내려왔는데 아무것도 집중할 수가 없고, 생각도 너무 많고, 진짜 막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. 이거 뭐 누가 진짜 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. 진짜 이 TV 드라마랑 완전 달라요, 여러분. 진짜 내 일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진짜 이거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.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결혼 생각이요? 당연히 있죠. 애기 없어요. 네. 그렇게 애초에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서로 합의 봤죠. 애기는 가질 생각이 없다, 나도.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했죠. 왜 뭐 HYJ니 왜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. 하여튼 뭐 또 새로운 인연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. 인연이 있다. 그 사람도 나의 인연이 맞지만은
새로운 인연이 또 없다고는 뭐 장담 못한다 나도. 하여튼 뭐 좋은 인연을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어차피 만나야 될 인연이라면 좀 제가 어느 정도 빨리 갖춰줘야 돼요. 빨리 좀 준비가 좀 돼 있어. 이 몸도 이게 지금 이 상태로는 제 몸 하나 꾸려가기도 벅차가지고 지금은 아닌 것 같고,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뭐 보호대를 착용하든 뭘 하든 간에 다시 정상적인 몸으로 다시 회복을 하고, 그게 된 다음에 인연이 또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, 진짜. 와, 그때만 생각하면. 예. 참, 제가 그래서 서울을 안 가요. 어지간하면 서울을 안 갑니다. 어지간하면은. 서울 쪽도 안 쳐다봐요. 왜냐면 나도 괴로우니까. 생각이 나기 때문에. 괴로운 건 나기 때문에. 굳이 쳐다볼 이유가 없다. 남쪽을 바라보자. 부산 쪽을 쳐다보는 거야. 하면서. 근데 그렇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이렇게 몸에서 멀어지면 또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겠습니까? 그런 말이 괜히 있지는 않은 것 같고, 차츰차츰 좀 잊혀져 가고 있어요. 차츰차츰. 그래서 제가 서울을 가겠다라고 전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저 나라에서 해주는 거 있잖아요. 저 위암 그거 검사를 좀 받아야 돼요. 제가 제가 많이 갔던 병원이 또 서울에 있고, 또 서울 오랜만에 또 가고 싶더라고요. 또 옛날 지인분들도 뵙고 싶고 해서. 하여튼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잊혀졌기 때문에 다시 또 서울 한번 가봐야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하여튼 지금 많이 사실 좀 100%면은 한 10% 남았어요. 이제 다 잊었어요.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잊혀지더라고요. 이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어쨌든 한 10% 미련이 있다면 있죠. 근데 사람이 어찌 100%다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? 그 추억이라는 게. 하여튼 이제는 서울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되면 한번 올라가 볼 생각입니다. 건강검진도 받을 겸 사람들도 좀 만나볼 겸. 진짜 명언인 것 같아요.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. 저도 공감이 좀 많이 됩니다. 시골 전북 장수예요. 전북 장수. 장수사과. 장수사과의 고장. 아니면 논개골 장수라고도 하대요. 그 논개 사당이 있어요. 일본 외놈 그냥 딱 그냥 뒤에서 막 허리춤 메고 막 풍덩 물속에 풍덩 뛰어들었는데, 그 진짜 어마무시하죠. 그 농개님 고을이 이곳 전북 장수군입니다.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 할 때 그 논개사당 있어요. 저 읍내 가면은 막 저수지처럼 막 이렇게 잘 꾸며놓고 잘 해놨어요. 거기 영화관도 있고 커피숍도 생겼고 막 그래요. 하여튼 전국 노래자랑도 거기서 하는데, 하여튼 그곳 장수군입니다. 자, 이제 마저 먹고 깔끔하게 방종하고 11시 반에 잘라나?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되네. 뉴레 행님 안녕하세요. 자, 먹고 또 방종하고 ASMR 하고 푹 자고 내일 일요일날 열심히 또 땀을 저는 흘리면서 보람차게 또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백화점 이제 마무리 진짜 해야 돼. 진짜 빨리 자야 돼. 오늘의 목표는 푹 자는 겁니다, 여러분. 열한 시에 자라.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11시에 자면 12시, 1시, 2시, 3시, 4시, 5시 반. 무려 6시간 반을 자네요. 와, 대박. 와, 대박. 자, 그렇습니다. 오늘 뭐 이렇게 또 먹방을 오랜만에 또 해봤어요. 한 달에 한 번은,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아버지 연어를 좀 드시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갖고, 이렇게 좀, 어차피 산 김에 좀 넉넉하게 좀 사가지고, 저 하루만 먹으려고 합니다, 여러분. 저도 건강을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, 겸사겸사. 나머지는 아버지 다들, 어머니가 그래서 연어를 안 드신 거예요. 어머니는 뭐 아직 치아가 좋아가지고, 아구찜도 드실 수 있고,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. 아버지가 아예 못 드셔서 어머니가 아예 연어를 손도 아까 한 점 드셨나? 뭐 그러한 연유가 있습니다. 저도 더 이상은 연어 손도 안 됩니다. 이제 오로지 아버지 겁니다. 첫날이라서 오랜만에 또 먹어보니까 역시 연어. 또 아까 전에 우리 형이 되게 싱글벙글 하더라고요. 야, 뭐 직장생활 재밌냐? 이 얘기가 왜 나온 거 아니? 아마 얘기 들었을 거예요. 참 열심히 한다. 뭐 잘한다 일을. 아마 분명 우리 형이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. 분명. 우리 형이 2년간 그 회사, 제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했고, 지금 딴 회사 지금 가는 상황인데 다 알아요. 우리 하여튼 뭐 시골이라 보니까 여러분 다 합니다. 그냥 다 알아요. 그냥 형제가 몇 형제고 뭐 모르는 게 없어요. 뭐 막 좋은 얘기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. 형이 막 싱글벙글 하더라고요. 재밌지? 뭐 재밌죠. 오늘 사장님 또 오셨어요.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뭐 땀 뚝뚝 흘리면서 그냥 뭐 열심히 했습니다.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굳이 눈치 보면서 인생 살기도 싫고, 내가 사장님을 위한 인생을 제가 살 이유도 없고, 저는 저의 인생,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. 누구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게 저는 막 극혐입니다. 극혐. 뭐 사장님이 왔다고 해서 막 눈빛이 반짝반짝하고, 저는 극혐. 너무 싫어요.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. 그냥 뭐 평소대로 그냥 열심히 막 했더니 또 좋게 또 봐주시더라고요, 사람들. 뭐 참 좋은 직장.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점심 식사할 때 참 그 또 식당 사장님이 또 저를 또 좋게 봐주셔갖고, 또 직장에서도 제가 여러분 또 막둥이에요. 예, 모든 이쁨을 제가 다 받고 있죠. 또 제가 원래 막둥이 생활 잘합니다. 그리고 또 타고났어요, 이거는. 타고났습니다, 그냥. 그 식당 사장님이 참 고생한다고 막 때로는 형님들한테 많이 좀 깨지기도 하고, 일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그리고 되게 좀 위험하다고 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. 일 자체가. 또 제가 차 운전도 좀 많이 해야 되고, 길이 막 비포장 도로에다가 막 꼬불꼬불하고 막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. 그리고 자재 자체가 종류도 많지만 되게 무거워요. 또 부피도 크고. 하여튼 막 참
현장인 다 똑같죠 뭐. 이게 뭐 하이바 잘 쓰고, 일단 하이바 막 덥든 춥든 그 시간에 잘 쓰고 다니고, 목 디스크가 있긴 하지만은 뭐 잘 쓰고 열심히 막 땀 뚝뚝 흘리면서 막 일하는 모습을 좀 지켜보고 보셨나봐요 사장님도. 저 멀리서 그러다가 이제 차 몰고 쭉 이렇게 오셨는데, 절 보더니 막 씩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. 근데 뭐 오늘 몇 명 출근했어요? 약간 오늘요? 여기 3명입니다. 아니 왜 3명이요? 아니 뭐 2차 저차 해서 좀 그랬습니다. 그랬더니 씁쓸해 하시더라고요. 이게 이제 사실 좀 비가 왔을 때 좀 쉬어주고 눈이 왔을 때 좀 쉬어주는 거고, 기상이 너무 뒤죽박죽 변덕이 심하면 좀 쉬어줄 수도 있는 거고, 바람이 막 엄청나게 세게 불 수도 있어요. 그럼 되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. 하여튼 또 우리 소장님인데 저는 그냥 반장님 이렇게 불러드리는데, 하여튼 반장님이 쉬자고 하면 쉬는 거예요. 그냥 뭐 이유가 없어요. 그게 아니고 막 술 한잔 좀 전날에 좀 과음하셔갖고 패스, 개인적인 볼 일이 또 있어서 패스, 다른 데가 또 불러줘서 또 패스. 하여튼 이래서 패스 저래서 패스 막 이게 출근을 좀 해줘야 되는데, 예, 좀 그렇죠 뭐. 전 여러분 이왕에 제가 3년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뭐 딴 데서 뭐 사실 막 제의는 많이 들어와요. 막 일단 뭐 20개 이상, 일단 20개 이상, 기본이 20개입니다 저는. 근데 다 거절하죠. 내가 뭐 돈 벌려고 인생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시골에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왔는데 돈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뭐 근데 좋게 말씀드리죠. 아우 제가 2차 저차 해서 아우 이게 어렵게 됐습니다. 이제 힘들 것 같습니다. 참 하여튼 감사하네요. 막 식당 사장님한테도 강아지 좀 키운다고 하니까 그러냐고. 몇 마리 키우냐고. 세 마리 키웁니다. 좀 커? 해가지고 큰 놈도 있고 좀 적은 놈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랬더니 막 제 사정 말씀 잠깐 말씀드렸더니 그러냐고 하면서, 앞으로 좀 잘 챙겨줄 테니까 뭐 통 하나 있으면 좀 갖고 오라고 해갖고 처음에 비닐봉지에 이제 싸갔어요. 까만 비닐봉지에 위생보닐 그 두 겹에다가 까만 봉지 한 겹에서 총 3겹 해서. 근데 이게 막 제가 싣고 다녀야 돼요. 차에다가.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어디 찢어져 버리면은 차 안에 완전 막 난리가 나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좀 무슨 뭐 뚜껑 있는 게 좀 낫겠다 싶어서 사장님도 뭐 집에 뭐 굴러다니는 거 있으면 하나 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오늘 또 그런 말씀 하시죠. 잠깐 들어와봐. 제가 그때 밥 다 거의 먹었거든요. 밥 다 먹었으면 잠깐 들어와 하고 제가 주방에 들어갔어요. 진짜로. 원래 주방 공개 절대 안 합니다. 외부인한테는. 이거는 뭐 안 돼, 안 돼. 이건 뭐. 주방은 절대 뭐 식당 하신 분들은 아마 우리도 이제 오딱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. 근데 우리는 이 오픈돼 있어요 항상. 손님들이 막 주방에 와서 그냥 뭐 반찬 막 그냥 챙겨서 우리는 이제 주방이 오픈돼 있는데 보통 이제 주방은 공개하기가 좀 그래요. 하여튼 업계 뭐 비밀 뭐 노하우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들어와 그래갖고 이제 들어갔더니 막 이거 챙겨가 갖고 진짜요?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챙겨온 거예요 제가 오늘. 이제 아까 퇴근해갖고 조금 부서졌더니 막 와 뭐 제가 막 가는 줄도 몰라요. 그냥 그냥 일심입니다. 일심. 먹을 때는 사람이
사람이 아니지. 강아지들이 일심 전혀 뭐 들리지가 않아요. 막 제가 막 문 열고 닫고 해버리면 막 한 번은 그래도 쳐다보는데 안 쳐다봐요. 막 먹기 바빠요. 일단 막 꿀떡꿀떡 막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식당 사장님한테 또 방송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. 하여튼 저는 뭐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. 저도 스트레스에 상당히 취약합니다. 저도 멘탈이 약해요. 유리창입니다. 완전 깨져. 살짝만 건드려도 저도 좀 성격이 좀 못난 부분이 좀 많고 해서 하여튼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하여튼 뭐 스트레스만 좀 받지 않아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겠구나. 저는 뭐 살아보니까 뭐 저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. 하여튼 스트레스만 안 받아도 좀 즐겁게만 살아도 뭐 병치레 할 일이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도 막 이게 막 허리도 아프고 막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막 그래도 일을 꾸준하게 방송도 저는 그렇게 꾸준하게 했어요. 1년 동안 뭐 5시간 안 잤습니다, 여러분. 평균 잡아서 한 뭐 많이 자도 4시간 반이에요. 많이 자도. 하여튼 뭐 열심히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그냥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서 있다고 한들 뭐 잘 극복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힘이 또 나고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또 반듯하게 일단 푹 자는 거예요. 일단 잠을 푹 잘 자고 제가 항상 전기장판 시골은 여러분 춥습니다. 우리 마을은요 한여름에도 전기장판 틀고 자야 돼요. 이불은 필수입니다. 한여름에도 열대야 그런 게 없어요. 산간지방이라 뭐 그런 게 없습니다. 추워요, 추워. 오히려 한여름이 더 추운 것 같아요, 진짜. 하여튼 뭐 몸이 아파도 이렇게 잘 출근도 잘 하고 이렇게 열심히 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거는 참 그 스트레스를 잘 극복을 해서 그렇지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하여튼 뭐 우리 강아지들도 민구 아이들 우리 꼬꼬들 올빼기 해서 하여튼 민구와 아이들 민구와 아이들도 저는 그것만 생각을 해요. 막 스트레스 없게 내가 키워야 된다.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스트레스는 야매들이 받으면 안 된다. 그게 아주 철칙입니다. 그게 가장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에요.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 말자. 하여튼 뭐 희망을 갖고 방송하고 있습니다. 강지들의 환경도 또 1년 후에는 또 2년 후, 10년 후에는 훨씬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, 좋아지지 않을까, 뭐 그런 확신도 들고 지속적으로 이제 신경을 계속 연못에 계속 제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환경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. 더 나빠지는 절대 나빠질 일이 없다. 좋아지면 좋아지지. 현상 유지도 아니다. 이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 저 뭐 방송도 그러하고 뭐 제 삶도 그러할 것이고 몸도 아마 좋아질 겁니다. 좋아질 거예요. 나이는 1살, 2살 먹겠지만은 뭐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이 서요. 네, 하여튼 뭐 근데 그렇게 확신이 쓰려면 열심히 살지 않는 이상 그런 확신이 쓸 수가 없어요. 저는 그렇더라고요. 제가 저를 봤을 때 인정을 해야 돼요. 어제도 열심히 살았다. 오늘도 열심히 마무리 잘했다. 뭐 그게 조건인 것 같아요. 뭐 다 세상에 공짜가 절대로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 않는 이상 그런 확신이 들 수가 없고 뭐 때로는 막 자책도 좀 하고 또 칭찬도 해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은 여러분
푹 자려고 합니다. 다 집어치우고 잠이랑 푹 잘 겁니다. 진짜 오늘 또 전기장판 고온으로 해놓고 땀 뻘뻘 흘리면서 잘 거예요. 내일은 또 몸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. 지금 되게 아파요. 지금 참아가면서 방송하고 있는데 L입니다 많이. 부모님은 저보다 훨씬 더 아프죠. 뭐 저는 이제 40줄인데 뭐 부모님 아버지만 해도 올해 83, 어머니가 74. 말 다 했죠 이거. 자 여기까지 여러분. 커피 한잔 먹고 방송해야지. 여러분 제가 방송하는 이유 아시죠? 저 영상 올리려면 어쩔 수 없어요. 방송을 해야 돼요. 일단 끊어먹기로 방송을 계속 끊어먹기로 잘라먹기로 방송을 해야 그 구간을 영상을 이제 올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방송 끊고 싶진 않은데 할 수 없이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ASMR 리방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밖에서 지금 충전하고 있어갖고 뭐 지금 몇 프로 충전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47% 남았네요. 근데 이게 대용량 배터리라 아마 큰 탈이 없으면 내일 아침까지는 방송이 계속 켜져 있을 겁니다. 그때까지 이제 저 밖에 있는 거 방 안으로 옮겨서 최대한 빨리 충전 좀 해놔야겠어요. 이게 추우니까 충전도 잘 안 되네요. 이게 기계도 이상해지고 이상해요. 좀 삐꾸입니다. 삐꾸. 불은 4개가 들어왔는데 뭐 방송 1시간도 안 했는데 뭐 배터리가 방전될 것 같으면 이상한 거죠 이거. 센서가 이상이 있다거나 충전 지연 현상이 발생했는데 센서는 뭐 풀천정 돼 있다고 나왔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가 이유인지. 오늘부터는 좀 이 배터리도 막 흙에 묻어 있고 막 그래갖고 밖에서 그냥 충전할까 했는데 안 되겠네요. 너무 추워서. 나 이제 방종각 잡았기 때문에 방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또 밖에 나가면 되게 추워요. 아니 뭐야 숫자 하나 수정 봤어요? 청년농부 24에서 25?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 25? 네. 그렇군요. 이제 5입니다. 5. 4 아니고 5. 아이 더 좋아요. 숫자 5 좋습니다. 숫자 4 애매하잖아요. 엘리베이터도 F라고 써있잖아요. F. 4가 없어 4가. 네, 5 좋죠. 5. 아이 좋아. 이제 밥 50이에요? 이제 밥 50. 아, 밥이 아니라 반이구나. 지금 제가 눈이 침침한지 맞나요? 저는 한 10년 이제 만으로 따지나요? 하여튼 한 10년 더 살면 반 100세입니다. 한 10년만 더 살면 반 100세. 또 어떤 분은 나는 0.1톤이야 뭐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. 0.1톤. 네, 하여튼 뭐 힘냅시다. 뭐 25도 좋고 24도 좋고 다 좋아요. 하여튼 1년 후보다 1년 전보다 1년 후가 더 좋아질 거라고 저도 100% 확신하고 10년 후는 훨씬 더 잘 돼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다들
하시는 모든 일들 잘 풀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무슨 인간관계든 간에 직장생활이든 하시는 업무든 간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, 하여튼 뭐 운동하신 분들, 뭐 재활 치료하신 분들, 뭐 다양할 겁니다. 제 방송 보신 분들. 네, 어제보다는 한 열흘 후가 훨씬 더 좋아지기를 희망합니다. 저도 그렇게 또 살겠습니다. 화이팅! 우리는 아직 젊잖아요. 그리고 100살까지 사는 뭐 세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제가 옛날에 보험설계사 했을 때 그렇게 브리핑을 했었는데 100세 시대. 하여튼 뭐 그런 세상이라고 하니까 아직 시작도 아닙니다, 여러분들. 무려 100살입니다, 100살. 이건 뭐 상상이 안 돼요, 저도. 와, 이제 40년 산 거예요, 이제. 아직 반절도 못 살았어요, 진짜. 근데 너무 많습니다. 복잡했어요. 40년도 보통이 아니에요, 이게.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막 까마득합니다, 진짜. 20대는 다르고, 30대 다르고, 40대는 또 달랐어요. 또 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. 이제 41, 10대는 또 달랐고, 예. 어렸을 때 또 달랐고. 궁금합니다. 제 40대는 또 어떠한 또 인생이 또 저한테 보여질지 참 기대만발. 또 힘든 것도 뭐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. 또 그만큼 제가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. 네. 뭐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성장한 제 인생 40대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좀 인격이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. 많이 성숙해졌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. 밴댕이 소갈딱지고 그렇습니다. 하여튼 꽁하고 속으로 남 욕하고 하여튼 뭐 40대 때 좀 고생도 좀 많이 더 하고 아직도 뭐 덜 했습니다.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. 더 좀 많이 치이고 막 데이고 이렇게 좀 해서 좀 50대 때 진짜 또 화려한 50대를 위하여 40대 좀 많이 좀 치여서 저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그 속에서 많이 좀 배웠으면 참 좋겠고, 좀 하여튼 좀 마음이 좀 많이 넓혀지는 제 인생 40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. 지금도 최대한 막 수그리고 있어요. 아이고 죄송합니다. 뭐가 죄송하지 내가? 속으로 생각해. 내가 뭐를 미스했지? 모르겠네. 때로는 뭐 그렇게도 생각하고, 때로는 이거 아닌데 얘기할까 말까, 이거 오해인데 에휴 접자. 언젠가 오해는 또 풀리겠지. 오해는 또 풀리라고 오해가 또 쌓이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갈등은 풀리기 때문에 또 갈등이 또 쌓이는 거지 않겠습니까? 뭐 놔둡니다. 네. 저도 잘 모르니까, 저도 다른 사람 입장을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해는 뭐 생길 수도 있다. 뭐 굳이 뭐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다.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제가 수그리면 다 모든 게 좀 해결되더라고요.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죠. 뭐. 여러분 방송하겠습니다. 하여튼 11시에 자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도전 뭐 해보는 거죠. 오늘 좀 많이 좀 자자. 아이고. 아유 그냥 이거 놔둬야겠어요. 어머니가 칠 겁니다. 이런 날도 있어야겠지요. 어머니 마사지를 못 해드리는구나. 기회가 올 겁니다. 그래도 기회가 올 겁니다. 와 이거 막 진짜
뒤뚱뒤뚱 걷고 있어요. 장난 아닙니다. 원래 내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저도 힘들어서 패스. 불은 켜야겠네. 아직 9시도 안 됐어. 아이고 장난 아니다. 장난 아니야. 아이고 장난 아니야. 자, 또 많이들 좀 보고 계시네요. 하여튼 뭐 고맙습니다. 이거 추가로 페이스북에서 봐주신 분들 고맙습니다. 자, 그렇습니다. 네이버 밴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하여튼 저기 방송하고요. 방송하고 또 바로 ASMR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이상 상꾼이었습니다. 안녕. 뿅. 잘 거야. 나도 뿅. 뭐야? 우와, 거꾸로 두 번 누르면 안 꺼지네. 오, 신기해.